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함께 좀 해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의 송휘진 정책위원장님께서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보이는구나.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송위진입니다. 저는 그 리서처 액티비스트, 연구자 활동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아,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융합, 전문성의 시민성의 결합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는 시민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디지털 혁신의 길을 찾아보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GDP 대비로 봤을 때 세계 1위입니다. 상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죠. 그리고 어떤 그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있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는 기술 기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그러한 인프라와 공공적 자산들을 연구자나 기업들만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시민사회도 그리고 사회혁신 활동도 그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R&D나 과학기술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 공간들이 열리고 있고 또 팹랩이나 리빙랩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도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그런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예, 됐네요. 제목은 이거고요. 예,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왜 이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는지 이제 그 담론 구조의 변화, 이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큰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틀이 디지털 혁신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 번째는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 특히 전주와 같은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2010년대 들어오면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큰 틀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의 과학기술 혁신, 이건 경쟁력 강화, 산업 발전 이것을 대표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2008, 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수많은 R&D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첨단 산업이 발전했지만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에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혁신 활동의 방향성,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담론과 이해의 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전환적 혁신 정책, 그리고 소셜 미션을 임무로 하는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 사회에 책임을 지는 연구와 혁신, 이런 논의들입니다. 각자 다 다른 흔우에서 나온 논의들이지만은 이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과거와 같은 산업 경쟁력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가지고는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전환적 혁신 정책은 이제 혁신 정책,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이제 전환의 방향성들을 제시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과학기술 혁신이 그치의 가치적 전환이죠. 그동안의 과학기술은 중립적이고 뭐 하여튼 연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왔는데 방향성을 갖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 지구의 국가들이 합의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발전 목표로 놓고 지향점으로 놓고 혁신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논의들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도전 과제 중심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과거 혁신 활동에 배제되었던 시민들이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주체로서 시민의 역량이 인식이 되고 그들의 참여 필요성들이 얘기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는 그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노인들을 전도시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큰 관점에서 혁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인데요.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판에서는 이제 많이 익숙해진 논의라고 할 수 있죠. 우선 맨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후 위기, 양극화,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대응, 도시화 이런 것들이 커다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기존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과거 같은 탄소 중심의 과학, 기술, 산업, 문화, 법제도 이런 틀을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과학만 연구해도 뭐 새로운 산업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지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새로운 사회 기술의 결합체를 만들어내는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 이루어진 로컬 푸드, 그리고 리빙랩,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CT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실험으로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 기술 결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기존 시스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게 결국 시스템 전환을 가져온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지향하는 방향은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 자원순환 사회,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 그리고 치료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예방과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합니다. 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좀 장기간의 전망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이루어진 자그마한 실험들이 서로 연계되고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네트워크 형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전환은 새로운 지향점을 가진 시스템 전환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이거 참 안 되겠다 이런 인식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적 산업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보여준 여러 가지 측면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모빌리티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문제로 제기하고 그걸 구현해 나가는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이제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최근에 이제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한 정책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제일 앞에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양을 얼마까지 줄인다, 뭐 20%까지 줄인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혁신, 사회혁신, 행동의 변화, 문화의 변화, 그전에 각계 약진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석으로 설정해서 모든 것을 통합해내고 거기에 시민들의 참여들이 이루어져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장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되면서 뭐 유럽연합, OECD,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인문지향적 혁신 정책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도전 과제에서 출발하는 과거의 뭐 산업 얼마, 기술 얼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서 출발하는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이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은 산업 경쟁력 강화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영역들,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영역이 생겨서 여기에 새로운 관점의 R&D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이 사회 문제 해결형 R&D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디지털 혁신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디지털 영역은 굉장히 산업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ICT는 저 구석에 있는 굉장히 주변적인 것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언더 이노베이션이죠. 그동안에 수많은 R&D 투자가 이루어져 왔는데도 그리고 기업 혁신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데도 이 영역은 별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사회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격차 해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빅테크 중심으로 발전한 기술을 그동안에 취약계층들이 잘 배우지 못해서 수용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분들이 이 기술을 잘 배우고 수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틀에서 우리 기술을 배워라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시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논의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혁신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갖고 진화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복수의 진화 궤적에 대한 논의는 없이 기존 궤적에서 거기에 적응하라라는 얘기들을 해왔던 것들이죠. 이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시민 중심의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랜 B를 만들자는 거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그동안에 이루어진 빅테크 중심의 디지털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익숙해져 있죠. 플랫폼에 기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창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들이 이제 많이 얘기되어 왔고 너무나 익숙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땐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봤을 땐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의 기술 기반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듀얼 루스가 가능한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초 원천 연구 그리고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빅텍들이 해왔던 몇몇 요소 기술들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시민사회의 관점, 사회혁신의 관점을 가지고 기존 활동들을 재구성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시민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 혁신의 궤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리빙랩과 같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ICT를 활용한 것들 일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환경 쪽에서 이루어진 시티즌 사이언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나오는 시빅 AI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AI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 기술 맹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궤적을 우리가 어떻게 잘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확산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플랜 B형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지털 혁신을 해왔던 디지털 사회 혁신 논의와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그동안에 디지털 사회 혁신 논의는 일종의 전문가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개발자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접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는 좋았지만은 현장에서 이제 뻐그덕뻐그덕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잘 붙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 문제 해결 디지털 혁신은 결국에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사회 혁신의 흐름과 디지털 혁신의 흐름이 결합되는 이런 내용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커지고 확대되고 확산되면서 이제 지역, 국가, 세계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한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인데요. 이것의 특징은 기획 리빙랩을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그 전문가, 시민사회 조직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구체화해서 해결하는 대안들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같이 해결해야 될 방향들을 정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리빙랩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추진 체제를 넣어왔어요.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문제 설정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에 시민들과 협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틀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례로 나온 건 이제 저쪽 인하대, 인천의 인하대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 지역의 그 빌라촌에 있는 그 공간들이 낮에 비어 있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지역 사회를 조직하는 활동과 함께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일정한 규약에 따라서 그 얻어진 성과들을 서로 배분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조직화된 시민 역량들을 활용한 그런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전북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SOS 랩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일종의 시민 활동가들이죠.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ICT를 통해서 해결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이게 기술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시민 연구자들이 조직화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이들이 좀 조직화가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빅 AI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현재 이제 다크 매터스 랩 그리고 영국의 네스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시민들의 참여들을 같이 이끌어낸 건데요. 이제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AI와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합적 지능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과 지성들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나무를 입양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종의 데이터를 창출하고 그리고 문제를 같이 정의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활용하고 그걸 다른 공공 데이터랑 결합시켜서 이러한 나무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시민들이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AI 기술들은 지금 빅텍들이 주도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건 AI 기술과 시민들이 같이 이제 문제를 정의해서 풀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 나무는 그냥 자연계에 있는 나무였는데 가로수는 그냥 가로수였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의 그린 인프라로서의 이제 그런 의미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제 나무를 그 토대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서 이루어진 건 조금 이제 다른 모습들을 지니고 있어요. 나무를 입양을 하고 거기에 나무의 생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정보들을 축적을 하는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분들이 모이는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함과 동시에 이제 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린 인프라로서 이 나무의 역할, 가로수의 역할들을 재조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일종의 이제
그 녹색 전환, 내지는 탄소 전환을 위한 이 주식화된 사용자 그룹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이제 AI와 연결시키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들이 쉽게 전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주식화된 사용자 그룹, 또 한쪽은 이제 기술 부분들이 붙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시민과학법을 만들어서 아예 이걸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지원받고는 있지 않지만은 환경 분야의 경우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만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 정의, 그리고 나온 데이터의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 사업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쭉 그동안에 이루어진 작업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이제 데이터 협업만 하는 경우, 그리고 애초부터 문제 정의부터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대안까지 가는 경우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그리고 시민들이 현장에서 축적하는 지식, 그리고 현장에서 축적한 암묵적 지식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 연구의 성과들을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의 적용, 활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 for people을 많이 주장해 왔어요. 시민들이 현장에서 축적하는 지식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거기서 나온 대안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풀어갔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대안들은 이제 현장에 대한 맥락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들어갔을 때 판판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농업 분야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 안 하는 거죠. 또 한 축은 이노베이션 바이 피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는 활동들인데요. 뭐 적정 기술 활동 이런 거지 해커톤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개발된 대안들이지만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에 붙지 않는 거예요. 붙기가 어렵고 기존의 법제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만들어진 그 로컬 수준에서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죠.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역에서 만든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 수는 있지만은 확장성이 떨어지면서 세상을 바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성과 시민성이 결합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혁신이고 뭐 리빙랩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들은 현장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시민들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보편성을 가지면서 일반성을 가지면서 다른 데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탐색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과 같은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결국 이제 이런 지식 창조 모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지식 경영이나 아니면 혁신 연구 쪽에서 많이 얘기되어 왔던 논학과 교수의 모델입니다. knowledge creating 모델인데 현장의 주민들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지식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지식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이 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선형적으로 진화해 나가게 된다는 건데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밌는 것들은 현장에 있는 그 시민들이나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지가 서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이런 일종의 민주주의적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논의를 가지고 전개해 왔는데요. 이제 이런 틀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혁신 그리고 뭐 리빙랩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동 창조 활동을 하게 되면
만들어진 것, 얻어진 것들은 결국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될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 커먼스 논이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죠. 얻어진 데이터, 얻어진 지식들을 이제 공유해서 거기에 참여한 주체들이 기업도 활용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가 활용해야 되고 또 공공부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규칙화해야 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화될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물적인 공공재, 물적인 이제 커먼스 말고 이제 지식 커먼스는 과연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될 것인지, 과연 계속해서 이게 커먼스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일종의 산업화가 되면서 또 다시 이제 사유화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기 단계 새로운 걸 뭘 만들어 갈 때는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커먼스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혁신을 풀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사회 재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만들어내야지 다음 세대의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새로운 그 동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걸 연계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안 나오네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계 약진해왔던 기술 개발, 산업 활동을 통합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뭐 시민사회나 산업 A, 산업 B, 그리고 서비스 A 이런 것들이 공통의 언어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혁신의 경우에는 그게 공통의 언어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거기에 기반 기술인 뭐 IoT가 붙거나 ICT가 붙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일종의 공통의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내지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은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묶여져야겠죠. 그래서 일종의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들이 구축이 돼서 서로 수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틀이 묶여지게 되면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로컬 푸드로 이제 일정한 형태의 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금 ICT가 붙겠죠.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제 돌봄, 건강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로컬 푸드와 돌봄, 건강 관리 쪽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회적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은 새로운 형태의 아마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겁니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또 산업 발전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그런 역량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되려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도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다 사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성과 챙기고 자기 활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고 애초에 출발은 거대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과제 수행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나눠져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뭐 당연하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려온 예산들을 한 바구니에 묶어가지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수행하고 거기 참여하는 주체들도 이제 각자 나눠져 있는데 이들이 함께 묶여져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특단의 특공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게 하는 것들이죠.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 이제 그 틀을 가지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기획들은 멋있게 지금 돼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다 이게 니꺼 내꺼 따지게 되고 담당 공무원도 담당 성과 챙겨야 되니까 또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일이죠. 이게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우선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 가능한 영역을 잡아서 이제 로컬 푸드는 지금 일정한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런 특공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통합 모델을 구축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와 돌봄과 건강 관리를 연결시키는 뭐 의료까지 가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다른 형태의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나 사회적 경제적들도 좀 더 좀 판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로컬한 혁신인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땐, 그리고 이런 전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도 로컬이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도 로컬이고 전주에서 이루어진 것도 로컬입니다. 다 로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혁신 활동들이고 이것들이 서로 이제 연계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로컬에서의 모델들이 다른 지역의 로컬 모델과 연계되고 확장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혁신 활동으로 진화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조 강연해 주신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송희진 정책위원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8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기조 강연 마무리하고요. 1세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잠시 좀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건가요? 네, 잠깐만 좀 정돈을 하시고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요.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세션별 토론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서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